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 고전 소설입니다. 상사동기.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 내용 일치였고 그죠. 그다음에 뭐 21번 3점짜리 요거가 이제 뭐 좀 추론적인 느낌이 있었나? 조금 생각했어야 됐고 별로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읽게 되면 10여일이 지날 무렵 노비막동 노비막동 노비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난군께서 난군이 누구야? 지금 저 상사동기? 난군께서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합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이렇게 이제 막동이가 묻습니다. 김생이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 생각하고 말했다. 뭘 느꼈는지 그죠? 뒤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고민을 얘기했답니다. 막동이 이제 생각했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인이 난군이 이제 김생이죠. 김생을 위해 마륵의 계책, 마륵? 하여튼 뭐 마륵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계책을 올린답니다. 뭐 좋은 계책이겠죠. 올릴 테니 난군께서는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어떤 해법이 있다. 애태우지 마라. 그게 무엇이더냐 하고 물으니까 난군께서는 급히 주효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주효가 뭐야 이거? 술 숫자는 보이기도 하고 효자는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를 마련하라 성대히 마련하라는 거 보니까 술자리? 응? 술자리를 말하는 건가? 일단 놔두고 술과 관련된 어떤 뭐를 성대히 마련하래요. 바로 이제 미인 사모하느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으니까 미인이 뭐 누굴 뭐 좋아했는 모양이네 그죠.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손님을 전별하려는 듯 하십시오. 손님을 전별하려 하는 게 뭐야 이거? 손님을 전별하는 게 뭡니까? 손님을 전별한다?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떤 미인의 집에 머무는 집에 가가지고 손님을 전별하듯이 하십시오. 이거 뭔지 모르겠으나 뭐 술 나오고 손님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술집인가? 계속 봅시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왜 방을 빌려서 잔치를 벌인다고? 이 미인이 머문 집이 뭐 어떤 뭐 술집인가? 그죠?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놈 자기를 말하는 거죠. 이놈을 불러 손님을 모셔오라 하시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시경 후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 하고 라하지요. 난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서 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노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이제 손님을 오라 했는데 그죠? 손님이 오십니다. 손님이 왔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방을 빌려서 이제 술 먹고 노는데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뭐 너무 많아서 취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내일 가겠다. 하루 더 묵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손님이 그죠? 이 가상 인물이겠죠. 하지요. 이때 난군께서는 주인을 이제 그 미인이 머문 그 집 주인이죠. 그 집 주인을 불러서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를 아까 주효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술상을 말하는 건가? 주효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라. 술 있으니까 이거 좀 맛 좀 보세요 하고 주고 그냥 물러나라는 얘기지.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머문다는 거잖아요. 손님이 계속 와서 머물러야 한다. 처음엔 고맙게 여길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의 감격. 이거 왜 고맙게 여기는 거지? 그 반값을 내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가? 두 번째는 감격하고 세 번째는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품을 것이다. 누가? 그 주인 그죠? 집 주인 방을 빌려준 주인. 예. 은혜를 느끼면 이제 보답을 하겠다. 하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서 보답하고자 할 것이며 이건 뭐야? 너무 오버하는데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 감격하면 야 죽음으로 보답하겠다. 오반데 그죠? 하여튼 계속 봅시다.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겠지. 의문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안 가고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주인 집에서
반값을 내겠죠. 그죠? 어쨌든 반값을 내면서 이때 현금을 털어놓고 말하신다면 일이 거의 다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기 그 생각을 얘기하라. 내가 뭐 미인 어쩌고저쩌고 그죠? 어, 미인이 들어간 집이니까 생은 진정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일이 잘 되겠구나. 잘 되겠네. 그죠? 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요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에 가 전별자리를 마련했다. 전별자리 마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별하라 그랬습니다. 전별자리가 뭐 잔치를 말하는 건가? 하여튼 막 불러가지고 손님 불러가지고 뭐 먹게 하고 또 어떤 손님은 또 늦게 왔기 때문에 하루 자고 가라 막 이러고 막 응? 계속해서 그게 늘어져. 그러면 집주인은 반값을 받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그래갖고 뭐 고맙게 여기고 뭐 은혜에 감격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러다 보면 왜 저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속마음을 얘기하라 그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느끼면 뭐 보답을 할 거고 보답하려고 할 거고 은혜에 감격하면 막 죽음으로 막 보답하고자 한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이제 물어볼 거다.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사실 뭐 미인 때문에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란 얘기지. 중요한 그렇게 했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냐? 생이 사모하는 이가 미인이랬잖아요. 그죠? 미인이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곳에 없는 줄 허탕했네요. 그죠?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낯빛을 바꾸며 이거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낯빛을 바꾼 거겠죠. 갑자기 막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돌변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좀 맨 처음에 있는 줄 알고 좋아했으나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없어. 그죠? 이것이 없다라는 거 하고 납치를 받고 말했다. 이 몸이 누굽니까? 생이죠, 생. 생이 할멈에게 이 집주인을 말하는 거겠죠. 할멈에게 후의를 입었으니 후의가 뭐야? 후의를 입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모일 모처에 후의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후의를 입었으니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이 말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 얘기니까. 과연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낭자를 보았다. 그죠? 미인 사모하느니 그죠? 다 같은 얘기죠. 한 낭자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15, 6세. 16살에서 15? 15, 16? 뭐 몇 살이야? 중학생 아니야 이거? 예,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릉 버선에 자색신을 신었다. 이렇게 또렷이 기억하네요. 진주 비녀를 꽂고 새하얀 옥반지를 끼고 홍화문 앞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네. 지금 이제 뭐 15에서 16세인데 지금 따지면 중학생쯤 되는데 예전에는 지금 범죄지만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는 실질적으로 그 생명 몇 살까지 삽니까? 그러니까 그죠? 사는 게 이거 뭐한 60대면 죽고 막 이러죠. 늙어서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린 게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죠? 지금이야 뭐 100살 살고 이러기 때문에 15, 6살은 어린다고 보는 건데 그죠? 어쨌든 조선시대는 달랐다. 그러니까 15, 6살은 다 컸다. 그죠? 결혼은 막 시집가고 이런 겁니다. 애 낳고 이래요. 진주민을 꼭 하도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 마음이 화사해지고 좋아서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다. 여기 도착했기 때문에 그날 후로 마음이 혼미하여 만사가 흐릿하여 하며 오로지 그 낭자만 생각했다네. 좋아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깨나 잊히질 않고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멈이 나를 보고 낯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낯빛이 파리하다? 할멈이 나를 보고 파리하다 했네요.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죠. 주요를 차리고 뭐 이게 뭐 손님 온다고 얘기하고 뭐 그죠?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솔직히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죠. 그죠? 그러니까 막 공감을 했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이상한 놈이 나가라 이놈아 이렇게 할 텐데 애처로워했다. 공감을 했다. 그죠? 생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했으나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사람이 한두 명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 몰랐으나 그죠? 누군지 모르겠죠. 자기 생각에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맨 처음에 몰랐는데 걔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애가 있었죠. 그런 애가 있다.
바로 죽은 제 언니 딸이다. 언니 딸이 조카네요, 조카. 그죠? 제 언니의 딸이다. 이름은 영영. 그죠? 영영. 자는 난향이다. 난향.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영, 난향, 뭐 사모하는 이 한 낭자, 미인 다 같은 사람입니다. 어, 난향이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죠. 뭐 어렵다는 얘기? 왜 그러한가? 응?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일, 김생이 좋아하는 일이 그게 참 어렵다. 왜 그런가? 이에는 회산군댁 10이다. 회상군. 그러니까 회상군이 뭡니까? 그러니까 왕의 형제죠. 왕의 형제. 그러니까 형제가 몇 명 있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 있으면 그 중에서 왕이 한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안 된 그 형제를 말하는 거지. 그 집에 이제 10이다. 12. 언니의 딸이고 그죠.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아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그러니까 궁에서 계속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라다. 집에 잘 안 온다는 얘기죠. 자색이 고운 것은 난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얌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죠. 양반집 규수랑 다르죠. 얘는 10입니다. 12. 다를 게 없죠.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건 아주 그냥 뭐 양반집 규수와 다름없다.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똑똑하고 나리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나리가 누굽니까? 회상군 나리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장차 소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런 거죠. 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샘, 부인. 원래 뭐그 회상군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회상군이 결혼했을. 회상군의 그 부인이 시샘을 하겠지, 그죠? 시샘을 하겠지. 시샘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더 심하다. 이거 뭐 그냥 뒷담을 까네요, 그죠? 이 사람이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인에 대해서. 이 시샘이 심하다, 질투가 심하더라. 하동의 사자후가 심한 사람이 모양이죠. 얘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시로 맞으려고 했는데 부인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고 있다. 이쁜데 애는.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근데 지난번에 한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따라 붙어가지고 스토커처럼 붙어가지고 이 집에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어떻게 왔느냐? 보통 이제 못 오는데 그때 어떻게 왔느냐? 한식 때를 맞아 그의 어미의 제사 아까 뭐 죽은 언니 그죠? 죽은 제 언니 그죠? 죽은 언니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려고 부인께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다. 부인이 뭡니까 부인? 여기서 부인 이건 이제 회상군댁의 부인이죠. 회상군댁 와이프 회상군의 와이프 그러니까 말미를 얻었다. 그러니까 뭐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자기 엄마 제사를 하려고 이곳에 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때마침 나리가 누구냐? 회상군이죠. 회상군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난군이 누굽니까? 김생. 그죠? 김생. 그래서 이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못 봤다. 그러니까 나리도 회상군 또 어디 뭐 외출했고 근데 이제 그 회상군 부인이 갔다 왔나요? 갔다 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온 거다. 안 그래서 못 봤다. 아이고 난군께서 다시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죠.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다. 그때 이제 운 좋게 나왔던 거고 이제는 어렵다. 이제 못 볼 거다. 참으로 어려워요.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죽기는 왜 죽지? 상사병에 걸려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좀 약간 좀 오버스럽네. 좀 오버스럽네. 노파가 안타까워하며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을 떠올렸네요. 단호가 꼭 한 달 남았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 회상군 부인이죠. 회상군 댁 와이프 회상군 와이프 에게 이제 영영 그죠? 영영이 이쁜 애 이를 에게 반나절의 허락을 주도록 청한다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회상군 부인한테 가가지고 야, 그 영영 좀 하루만 좀 놀게 좀 불러달라. 내가 좀 보고 싶다. 청하면 만에 하나 난군의 뜻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내면 난군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난군께서는 저 김생 그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오케이, 방법이 있구나. 그죠? 그죠. 방법이 있구나. 할멈대로만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 단오죠, 단오. 천상의 7월 7일, 그러니까 7월 7석이니까 뭐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7월 7석에 만나는.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다.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쭉쭉 읽어지고 이제 여기는 그 스토리가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느냐 그거니까 하여튼 스토리만 읽었으면 됐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좀 약간 좀 과한거나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이건 좀 너무 오바스러운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고전 소설이니까 가능하니까 어색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 예, 18번 봅시다. 18번 윗글의 대화에 대한 윗글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가 주로 대화였네. 그죠? 주로 대화했구만요. 그죠? 주 대화였네. 시간의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시간의 표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뭐 시간에 대한 얘기는 얼핏 나왔었죠. 이뭐 한식경 후에 뭐 그 자기 누구냐 그 막동이 죠. 한식경 후에 돌아와서 뭐 손님 오십니다 하고 아니면 또 저녁 때쯤 돌아와서 요때 외에는 시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뭘 모일 모초 이것도 뭐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여기도 시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한식 때 음, 단어 뭐 이게 뭐 어떤 시간의 표시라기 하기보다는 날짜에 어떤 뭐 그 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한식 이거 뭐 시간에 대한 표지를 활용했다. 시간의 표지라는 게 언제 이거 뭐 이때 중요한 이 부분에 뭐 몇 시쯤에 그 며칠 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맨 처음 시작할 때 며칠 날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응? 그게 이제 시간의 표지지. 뭐 대화 중에 나오는 어떤 그 뭐 시간에 대한 얘기는 시간의 표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시간의 표지를 활용했다. 예, 보기 어렵죠. 시간을 말했다고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이거 시간으로 해갖고 사건 추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 그죠? 내가 어떻게 뭐 그 어떤 그 영영이 빼올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가 이제 주 스토리니까 그 라인대로 따라온 거지. 시간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2번 앞날의 일을 가정했다. 앞날의 일을 가정했다. 그러니까 뭐 계획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날의 일을 가정했다라고 할 수 있나? 요런 계획이 있는데 해봅시다 이거잖아요. 그것도 할멈도 이렇게 얘기했고 해보자 라고 얘기한 거고 앞날의 일을 가정했다. 계획했다, 가정했다라는 말이 힘들고 계획했다라는 말고 하면 말이 맞겠죠. 어쨌든 놔두고 여기까지는 세모로 칩시다. 어쨌든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를 암시하는 게 아니죠. 갈등 심화 암시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잘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좋아 죽는 거지. 얘는 김생은 거죠. 할면 된다면야 좋아 죽겠는데 또 얘도 또 기뻐하며 말했다. 그죠? 잘 되겠구나. 그죠? 갈등 심화 없습니다. 갈등이 풀리겠지. 3번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인물에 대한 논평을 그러니까 일단은 그 노비막동이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죠. 언행이 호방하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서 뭐 거침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갈등의 어떤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주요 마련해가지고 손님을 전별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죠. 그럼 노파도 인물에 대한 논평을 했나? 노파가? 그러니까 노파는 뭐 인물에 대한 논평은 없는데 일단은 그쵸.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뭐 노빈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뭐 할멈도 그래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아니니까 일단 노빈막동이 했으니까 오케이 답이겠네요. 그죠? 답 3번. 4번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인물의 내력이라고 보기는 인물의 내력.
음. 그 영령이 내력을 이 내력을 쭉 제시했죠. 뭐 12인데 뭐 궁에서 자라고 해갖고 뭐 문합길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마음이 곱고 어? 이거 인물에 대한 논평 여기 있네. 그죠? 이 할멈도. 그러니까 김생에 대한 그 논평은 이 막동이 했고 인물에 대한 그 뭐냐 그 영령에 대한 논평은 이 지금 그 할멈이 하는 거죠. 논평. 얌전하고 뭐 교수와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갈등 해소 방안도 노파가 마련했죠. 오케이. 뭐 답은 3번. 할멈도 했습니다. 4번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인물의 내력 요약적으로 제시했죠. 영령에 대한 그 내력이죠. 궁에서 자라났고 착하고 뭐 이런 거 이쁘고 그리고 뭐 소실하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질투해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런 까지 제시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 성격의 변화 없죠. 성격의 변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못되졌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돌변해가지고 뭐 흑화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노파도 뭐 그렇게 하는 거 없고 누구도 여기서 어떤 사람도 성격이 변화한 부분은 없어요. 그죠?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댔다?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댔다. 그런 거 없죠? 응? 여기 뭐 인물의 성격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저우 이런 거는 있긴 했는데 인물의 성격 부인의 어떤 성격이 하동의 사저우보다 심하다. 고사라고 할 수 있나? 이게 고사인가? 하동의 사저우보다 심하다. 오케이 뭐 고사로 합시다. 빗대어 여기까지 세모.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사건을 국면 전환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그 부인 그 그냥 회상군 와이프를 지금 지금 뭐 뒷담하는 거죠, 그죠? 뒤에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동의 사자오보다 심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 뭘 못한 겁니까? 소실리 되는 거.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 회상군한테 세컨드, 서드, 그죠? 이런 부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 이것 때문에 얘의 어떤 성격이 빗대어서 사건이 새로운 또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얘가 뭐 반발을 해가지고 뭐 집을 나오네 말 이런 얘기가 되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겠죠. 근데 뭐 이거 못된 거 못된 거고 뭐 계속 뭐 진행됩니다.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새로운 국면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하다가 이제 뭐 어떤 그 스토리에 새로운 국면 생기죠. 노파가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 어렵겠는데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단호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단호 때 부르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국면에 전환하는 거는 노파의 아이디어입니다. 노파가 이제 단호로 생각해냈을 때 그때가 새로운 국면이 되는 거지. 또 봅시다. 19번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막동은 이 그 뭐냐 그 낭군의 노비죠. 낭군의 노비 김생의 노비는 김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추측했는가?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울적해 하시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사모하는 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추측했죠. 대박이네. 맞췄고 그게 이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번거롭다라는 단어가 여기 있긴 했습니다. 번거롭게 한 것이네.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김생이 할멈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래 해서 내가 좀 그렇게 했다. 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지. 할멈이 번거로워 죽겠네. 막 이런 얘기 한 거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뭐 애처로워하고 뭐 공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번거로워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하면 고맙게 여기고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다가 의문을 품겠다 이런 거였지. 뭐 할멈이 막 화내고 뭐 며칠째 먹는 거야. 그러니까 화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번거로움 호소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죠. 며칠 더 먹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건가? 3번 답은 2번 노파는 생이 찾는 자객이 고운 여인이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그죠? 맨 처음에는 얘기만 듣고 해서 몰랐죠. 뭘 신고 다니고 백릉버선 치마 입었고 저저저
그러면 몰랐죠. 맨 처음에 몰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죽은 그 내 조카네 이렇게 한 거죠. 맨 처음에 몰랐으나 이제 깨달은 거지. 깨달았다. 그다음에 노파는 생의 사연을 예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서 아는 바를 알려줬다. 그죠? 예처롭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예처로했으나 누군지 몰랐으나 하여튼 예처로했다. 그러다가 내 조카네. 걔는 뭐 태어날 때 뭐 궁에서 태어났고 저저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영에 대해서 아는 바를 알려줬다. 맞고. 생은 천상의 그냥 김생은 천상의 일에 빗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천상의 일에 빗대었다. 천상의 뭡니까? 천상의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뭐 만나는 날 그런 거 아닌가요? 7월 7석 그죠? 천상의 일이죠. 천상의 그죠? 요거는 이제 빗대어서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인간 세상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네 하니까 천상의 일에 빗댄 거지. 그죠? 빗댄 거다.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 맞고 답은 2번. 20번 봅시다.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니은이 뭐지? 마르게 계책. 그러니까 이제 그 막동의 계책이죠. 막동의 계책. 이렇게 그뭐 주요를 마련해 가지고 할멈한테 계속 이제 버티고 하루 이틀 계속 뭐 먹다 보면 할멈이 좋아할 텐데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사실 이러이러해서 미인 찾아왔다. 그죠?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니은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할멈이 생각한 계책이죠. 단오 때 부인께 물어가지고 부탁해보자. 영영 좀 빼오게. 그죠? 해보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 이런 거 없죠. 실현 가능성에 다 의심합니까? 응? 의구심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희희 낭낭하게 다 좋아 죽습니다. 막 그냥 내일이 잘 되겠구나 좋아하고 얘도 할멈대로만 된다면 다 되겠네 막 기뻐하고 막 그죠. 얘는 뭐 계책만 얘기하면 좋아 죽고 의구심 같은 거 없습니다.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부각한다. 상황이 급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 같은 경우는 생의 의도를 숨기는 게 맞죠. 의도를 숨기고 계속해서 맨날 며칠 버티는 거지. 그러다가 고마워하면서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솔직히 얘기한다. 그거였고 뭐 급박함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생의 의도를 숨기는 것도 맞죠. 의도를 숨기고 그 부인을 속이는 거잖아. 회상군 부인 와이프, 그죠? 회상군 와이프를 속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영영 좀 빼오려고 그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상황에 급박함 이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도는 숨기는 게 맞아요. 그죠? 거짓말 치는 거니까. 3번 기억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억은 막동이 제안했고 생이 실현해야 되죠. 뭐 주여를 차리고 뭐 어떻게 해서 돈을 써야 되지. 며칠을 머물러야 되니까. 맞고 니은은 생의 제안을 생이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노파가 제안한 거잖아요. 그죠? 노파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지. 그래가지고 단원을 부르자. 그리고 자기가 간대. 자기가 그 와이프 그죠? 회상군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영영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가는 겁니다. 할멈이. 생의 제안도 아니었고 노파가 실행하는 거 맞고 노파가 실행하는 거 맞고 노파의 제안입니다. 노파가 제안하고 노파가 실행하는 겁니다. 4번 기억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에 맞고 그죠. 이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솔직히 그죠? 말한다. 흉금을 털어놓고 말하신다면 일이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니은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니은이 이루어지면 영영을 빼오는 거니까 그죠? 맞네.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맞죠? 답 4번. 5번 기억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운다. 가상의 존재를 내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지금 실제로 온 겁니까? 아니면 가상입니까? 이건 뭐야? 응? 손님을 전별하려는 듯 하십시오 했잖아요. 그죠?
방한을 위해 잔치를 벌이시고 잔치를 일단 벌이긴 합니다. 이놈을 불러 손님을 모셔오라 하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돌아와서 손님이 오십니다 하지요.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머물 때쯤 돌아와서 손님께서는 오늘 성별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가 없으니 내일 꼭 가게노라 하셨습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손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네요, 그죠? 어? 이거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거 둘이 짜고 지금 구라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손님 불러가지고 손님 왔는데 이 손님이 자고 가는 것까지 진짜인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 그죠? 확인 안 돼요. 가상의 존재인지 진짜인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 안 됩니다. 일단 가상의 존재 의심은 가죠. 그런 것 같다 라는 느낌 들죠. 뭐 하려는 듯 하라 했으니까 좀 의심이 드는데 확실한 어떤 단서는 안 잡힌다. 일단 놔두고 그죠. 니은에서 생은 영령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어떤 권력자 유세 만남을 위해서 권력자 유세를 내세우는 게 아니죠. 뭐 이 할멈이 노파가 권력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권력이 있는 건 회상구댁이니까 권력자들을 속여가지고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영영 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위세에 눌려서 속여가지고 빼오는 거죠, 그죠? 빼온다. 틀렸다. 니은이 혹시 틀렸네요. 가상의 존재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실제 손님이 온 건지 아니면 가상의 손님인지 그 확인 안 됩니다. 그죠? 요 부분은 요 부분 읽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일단 답은 4번이죠. 확실히. 그래도 니은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5번도 확실히 틀렸죠. 그죠? 그다음에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사 동기는 읽어봅시다. 보기. 상사 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다. 결연의 어려움, 결연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연애를 말하는 건가? 연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며 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이건 뭐 얘는 뭐 된다 그러면 좋아 죽고 그죠? 좋아 죽고 막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런 거니까 서사의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 할멈이죠, 할멈. 아니면 그 막동 얘도 보조적 인물. 그다음에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환상에서 벗어나 이거 막 없는 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그죠, 뭐 판타지한 얘기들이 없죠. 전부 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죠, 가능한 것들이죠. 환상성을 벗어났다. 일상에 밀착됐다. 확인할 수 있다. 또 신분적 한계. 자, 일단 봅시다. 이렇게 그죠? 신분적 한계에 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신분적 한계가 뭐냐? 이 사람 그 여자가 그 회상군댁 10입니다. 10이. 그래가지고 회상군이랑 나중에 결혼할 겁니다. 그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되겠죠. 소호실이 된다 그랬잖아요. 첩, 그죠? 근데 지금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인이 지금 막 질투가 심해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 얘기니까. 하여튼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이 맞죠. 응? 결혼과 애정을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관습으로 못 만나다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그 할멈이 말하기를 그 자기 조카랑 너 김생 너랑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을 때, 야 걔는 회상군댁 10이다. 응?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신분인 거죠. 이런 신분. 그러니까 사회적 관습인 거죠, 그죠? 응? 사회적 관습인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관습이 없으면 뭐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냥 뭐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뭐 헤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드러난다.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 1번 생이 첫눈에 반한 영령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그렇죠. 애정 추구로 적극적으로 나서죠. 얘는 뭐 어떻게 막 돈 펑펑 써가면서 그죠. 하루 이틀 막 3일 머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것도 뭐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회상군 댁 어른들을 속여가지고 얘 빼오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작당 모의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애정 추구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죠? 감정에 충실한 인물이다. 맞고,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선다는 점에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이 등장하는, 그죠? 보조적 인물은 지금 막동이, 그다음에 노파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법을 알려주고, 노파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애를 빼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3번 생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영령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꿈에서 꿨는데 뭐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나가다가 마주쳐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그죠? 스토커처럼. 3번 맞고 4번 영령이 회상군댁 시비인 까닭에 이런 어떤 신분인 거죠.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그렇죠? 이 사람은 회상군댁 10인데 이제 소실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회상군하고 결혼할 겁니다. 물론 뭐 첫째 부인은 아니지만 그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뭐 이런 거 다 되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결혼할 어떤 그런 거지. 그런 어떤 신분이 또 만나기 어려운 거고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여성 성취의 곤란을 겪는 것이 맞지. 그죠? 신분적 한계. 5번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 그 노파가 이제 단오날 이제 좀 그 영역이 빼와야 되니까 그죠? 허락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그죠? 노파 생이 동조하죠. 야, 그래만 된다면 5월 5일이 7월 7일 되겠구만. 이렇게 기뻐했다. 동조하는 것에서 여기까지 맞고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어떤 이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에서 이제 어려움에서 이제 애정 성취를 방법을 찾아내는 게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결혼할 사람이랑 내가 아무리 좋아 이뻐도 막 결혼할 사람인데 아니면 10인데 내가 이런 그런 신분이 아닌데 막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얘는 그냥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냥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고 잘 되겠구나 막 기뻐하고 좋아 죽고 그죠? 얘는 법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만나고 싶은 거지 얘는 그죠? 관습 법 이런 거 아무 머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자에 미쳐가지고 사회적 관습 안에서 그런 거다 그죠?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은 뭡니까?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방법을 찾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죠. 사회적 관습은 지금 못하는 거죠. 사회적 관습은 뭡니까? 사회적 관습은 시비와 연애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회적 관습이잖아요. 그죠? 연애하면 안 된다. 이거 안에서는 안 되지. 사회적 관습 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회적 관습을 깨야지만 이게 연애가 가능한 거고 안에서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사회적 관습을 깨고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거죠. 또 거기서 내적 갈등도 없어 얘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냐면 두 개가 틀렸죠. 사회적 관습 안에서도 틀렸고 사회적 관습을 깨야지만 연애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사회적 관습은 12호 연애하는 거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죠?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현실적인 애정 방법을 찾기는 하죠. 찾는데 그 인물이 그거 찾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습니까? 아니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거 없죠. 규칙 지켜야 되는데 유교 사상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신분 질서 잘 따라야 되는데 그런 갈등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무조건 다 그냥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냥 다 그냥 기뻐하고 좋아 죽고 그냥 그죠. 5월 5일 7월 7일 될 것 같다. 이런 거니까 답은 5번.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